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 청소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예비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순자 할머니, 69살이시고요. 그리고 김정희의 딸 미영이의 예비사위 박진우라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49살입니다. 저에게는 26살 된 딸 미영이가 있어요. 미영이는 제 자랑이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학도 5등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 미영이가 작년부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박진우라는 이름의 31살 남자였죠. 처음 미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씨도 정중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미영이가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진우 씨는 금융회사에서 자산관리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연봉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와 사귄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진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미영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영이 생일을 맞아서 예비사위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가기로 했어요. 미영이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진우 씨와도 더 친해질 겸해서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3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좋았죠. 미영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고 저와 진우 씨 둘만 갔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여성복 매장에서 미영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원피스 어떠세요? 미영이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진우 씨가 예쁜 원피스 하나를 골라서 보여줬어요. 센스도 좋고 미영이를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쪽으로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진우 씨 앞에 서더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민이 이 쥐새끼 같은 놈,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할머니가 갑자기 진우 씨의 멱살을 확 잡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황급히 말렸지만 할머니는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놈이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 사기꾼이야, 이놈이. 할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분은 박진우 씨라고 제 딸의 남자친구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할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이름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얼굴도 성형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그때 진우 씨가 할머니한테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신분증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신분증이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이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와서 할머니를 말리게 됐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진우 씨를 노려보며 끌려가셨어요. 조심해. 그놈 진짜 사기꾼이야.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집에 오는 길 진우 씨는 계속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기분 나빠요.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다니. 아마 치매 있으신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진우 씨는 쉽게 기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왜인지 할머니의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놈이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정말 절절한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히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음날 일요일 저는 혼자 그 백화점에 다시 갔어요. 혹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다행히 할머니는 그날도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그 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어요. 아, 어제 그 아줌마. 내 말 안 들어줘서 고마웠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꽤 여유로운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대요. 그 남자가 할머니께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저만 믿고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절대 안전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대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정말 정중하고 신뢰가 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만 투자하셨는데 정말로 수익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고 결국 식당도 팔고 집도 팔아서 전 재산을 다 맡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전단지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봐, 이게 그놈이야. 전단지에는 박상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진우 씨와 정말 비슷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분명히 했을 거야. 하지만 말하는 버릇은 목 고쳤어. 이놈은 말할 때 입을 살짝 비틀면서 말하거든. 어제 본 그놈도 똑같더라고.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진우 씨도 말할 때 입을 살짝 비트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다른 특징은 없나요? 할머니가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놈은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어. 어릴 때 다쳤다고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진우 씨도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칼에 베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사람이 하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놈이 맨날 하던 말이 있어.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진우 씨가 저한테 맨날 하던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경찰서에 신고는 하셨나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했지, 물론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놈이 워낙 치밀하게 했나 봐.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진우 씨를 자세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와 진우 씨가 함께 집에 왔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기분 나쁘셨죠? 진우 씨가 사과를 했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진우야, 너 혹시 투자 관련 일도 하니? 네, 가끔 지인들 자산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진우 씨의 대답에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우 씨를 계속 지켜봤어요. 며칠 후 진우 씨가 저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매달 받으시는 월세 수입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만 믿고 투자하시면 연 20%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할머니가 말한 그 사기꾼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진우야, 좀 더 생각해 볼게. 급하지 않으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우 씨는 계속 투자를 권유했어요. 어머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진 오빠가 엄마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해요? 오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아요. 미영이는 진우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진우 씨를 직접 유인해서 증거를 잡기로 한 거예요. 진우야, 내가 아는 부자 아줌마가 있는데 너한테 자산 관리를 맡기고 싶다고 하네. 만나볼 수 있을까? 진우 씨의 눈이 번쩍했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큰 금액인가요? 5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진우 씨가 완전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리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뒀어요. 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진우 씨가 사기를 치는 현장을 잡기로 한 거예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제가 부자 아줌마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날 진우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정희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진우 씨는 정말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이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특별한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연 수익률 20%를 보장합니다. 김 여사님 지인이시라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는 제가 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볼까요? 진우 씨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도 찍어주세요. 제가 인감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박진우 씨 아니 박상민 씨 맞으시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경찰관 두 분이 서 있었어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진우 씨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맞아. 바로 그놈이야. 내 돈 돌려줘. 할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진우 씨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든 게 밝혀졌어요. 진우 씨의 본명은 정말 박상민이었고 신분을 세탁한 거였어요. 그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미영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괜찮아, 미영아. 엄마도 처음엔 속았으니까.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찾아가서 사과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에 할머니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아줌마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잖아. 그리고 결국 그놈을 잡았으니까 다행이야. 박상민은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포함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다시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미영이와 저는 할머니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됐어요. 할머니 오늘 뭐가 맛있어요? 미영이가 할머니께 밝게 인사를 드려요. 우리 미영이 왔구나.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도 미영이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이 사건 이후로 미영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청소하는 할머니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대충 넘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그날 할머니 말씀을 그냥 넘겼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신 거죠. 그리고 미영이도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엄마가 먼저 만나보실래요? 미영이가 새로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꼼꼼히 살펴봐요. 이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걸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거든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가요. 여러분도 투자 제안을 받으시면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항상 의심해보고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저희를 구해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